임상시험 단계에 따라서 1상, 2상, 3상 등 각 단계별로 1에서 2, 3년씩 모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 7년에서 9년 정도 잡는 것이 보편적인 개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제 최대치로 잡게 되면은 3조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돼요. 3조 원이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약속TV의 위수진 약사입니다. 약사님 혹시 요즘에 일본 전염병 돌고 있는 뉴스 보셨나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뉴스나 여행 카페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쇄장구균 독성쇼크 신드롬이라는 건데 없던 균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독성쇼크 신드롬은 원래 있던 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사율이 30%까지 높다고 하는데 질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일반인분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독감처럼 호흡기로 비말을 통해서 퍼지는 것이 아니고 균이 피부 표면에 붙어 있다가 좀 깊은 외상을 입었을 때 근육이나 장기 쪽으로 침투했을 때만 그렇게 치사율이 높게 발현을 하는 것이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전염병이나 코로나 같이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면 약이 이제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반 신약 같은 경우는 7에서 9년 정도 소요를 하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워낙 응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 3년 만에 승인까지 됐는데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은 일단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임상시험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임상시험을 하면서 2, 3년 만에 바로 허가까지 된 케이스고 일반적인 신약 물질이 이제 처음 개발이 되면은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임상시험 단계에 따라서 1상, 2상, 3상 등 각 단계별로 1에서 2, 3년씩 모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총 7년에서 9년 정도 잡는 것이 보편적인 개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약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후보물질을 처음 개발을 하게 되고 1000개, 10,000개 정도를 먼저 실험실단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 중에서 한 10개에서 3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나 원숭이를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안전한지 유효성이 조금 나올 것 같은지 세포 단위에서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은 총 3단계로다가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1상에서 3상까지가 저희가 알고 있는 허가를 받기 전의 단계입니다. 1상은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특수한 암인 경우에는 암 환자 중에서 굉장히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소규모 시험으로 안전성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상에서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2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십 명 단위였다면 두 번째 2상에서는 이제 100명에서 1000명 단위까지 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먼저 같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상까지 했는데 이거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안전하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 그러면 이제 본격 허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질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반응, 저희가 흔히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것이 확인이 되고 그에 비해서 이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본격적으로다가 허가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상시험 4상이라고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한 약이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걸 모두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판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서 이게 정말 안전한지 한 7년 정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생독성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약물이 있고 그 약물에서 카피한 복제약을 만들 때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다고 치고 그 아스피린의 복제약을 만들려면은 아스피린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스피린을 먹은 일반 성인과 아스피린을 따라서 만든 약을 먹은 이제 일반 성인과 이제 혈중 농도를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계속 체열을 하고 때에 따라서 소변 검사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속에서 이게 얼마나 녹아서 이제 농도를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권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희귀한 암이라든지 참여자가 충분히 모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도 가끔 그래서 어떤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시험에서 제공을 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병원을 다니시면은 그 진료비나 검사비만으로도 이제 비용이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100만 원까지 깨지게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이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그 자체로 나가도 경제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교통비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통비가 없어도 약이 너무 좋은 약일 것 같다는 소문이 좀 들리면 환자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임상시험 중에 가장 유명한 약물로는 폐암 치료제인 오시머티닙 타그리소가 있는데요.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일상 임상시험부터 워낙에 유망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타그리소 임상시험에 어떻게든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서 이런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다가 임상시험 참여자를 구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오히려 이제 참여 기회를 박탈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낙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좀 더 데이터에 유효한 분들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이제 최대치로 잡게 되면은 3조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돼요. 3조 원이요. 일본 전염병은 아직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질병으로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봄철이라서 일본에 많이 놀러 가고 싶으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잘 손을 씻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를 수 있는 연고나 밴드, 소독약 정도의 처치 키트만 갖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다가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고위험군이라고 따로 설정이 된 게 있어요.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아니면 당뇨성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 정도입니다. 봄철에 감기라든지 뭐 다양한 질병에 많이들 걸리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몸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잠을 많이 자지만 술을 먹고 자게 되면 잠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면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품 같은 걸 좀 챙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매 끼를 잘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챙겨 먹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할 수 있어서 종합 비타민 정도와 비타민 C 정도를 보통 추천드리고요. 비염이나 면역 질환이 특별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도 추천을 해드리곤 있지만 프로폴리스는 약간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STSS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고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않고 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나 상처가 나면은 상처 부위만 잘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약속TV 위수진이었습니다.